자,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지난번에 질문을 했던 학생인데 또 다른 질문을 해왔어요. 중학교 2학년에 블랙라벨 책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 같아요. 블랙라벨 공부하면 그 정도면 좀 수학 잘하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말이죠. 자, 2번 문제를 보니까 시소 그림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연립방정식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였죠, 이 문제. 이 문제하고 이 문제 두 개를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이 조금 삐딱해서 옆으로 돌아가 있어서 지금 바로 잡아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2번 문제를 먼저 볼까요? 이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이게 일반적으로 뭐 방정식을 풀어라, 부등식을 풀어라 그러면 이걸 쉽게 생각할 텐데 얘는 지금 시소를 타고 있는데 이거 시소를 무거운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에 관한 질문을 지금 했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자, 4명의 친구 A, B, C, D가 시소를 타면서 몸무게를 비교했는데 그림과 같았다.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부터 적어라 라고 그랬습니다. 무거운 사람부터 차례대로 나열하시오. 누가 무거운지 알아야 되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알아둬야 될 것이 있어요. 요겁니다. 요거. A 플러스 B를 반 나누면 요게 A와 B의 평균이에요. 평균. 두 값의 평균. 저거 음악 소리가 들어갔을 것 같죠? 자, 이게 평균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지금 요 단원이 아마 부등식일 텐데, 부등식의 성질 중에서 A가 만약에 B보다 크면 이런 것이 성립하죠. A-C와 B-C를 비교해도 A가 있는 이쪽이 더 크다라는 거죠. 부등식의 양변에서 같은 수를 빼줘도 부등식은 부호가 변하지 않아요. 나눌 때만 변하죠. 나눌 때 변한다는 것은 이제 양변에 같은 수 나누는데 그 음수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조건을 살펴보면서 조건이 의미하는 바가 보통 그 조건이 한 개의 성질을 의미하죠. 그런데 꼭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조건 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그림 중에서 이 조건들인데 이 조건들이 여러 가지 의미를 표현하는 것 캐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물론 뭐 프리집에 본 거를 그대로 설명하면 좋겠지만 일단 좋은 방법으로 풀어보는 게 중요하니까. 자, 그럼 이제 조건 한번 봅시다. 조건을 보면은 두 가지의 포인트를 줘야 되는데 여기는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부등호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자, 여기도 부등호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보면 우리가 뭔가 접근하기 좋은 것이 있죠. 접근하기 좋은 것이 바로 뭐냐면 요 놈이에요. 요 놈. 자, 이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네 번째 그림에는 지금 혼자씩 있어. 그러니까 이건 누가 큰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D가 C보다 더 무겁다라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죠. 그죠? 근데 2번하고 3번은 두 사람씩 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보다 무겁다라는 거를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4번이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뭐냐 하면 다른 것들은 다 대소관계가 있는데 이 1번 그림은 같다는 거예요. 그죠? 같다. 방정식 같은 거죠. 그죠? 같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4번에서 간단하게 우리는 D가 C보다 무겁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번하고 1번, 3번하고 1번하고 짝을 지어야 될 텐데 바로 요 성질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얘네 둘이 같기 때문에 지금 2번에서는 이런 성질 있잖아요. D 플러스 B 두 사람의 몸무게가 더 가벼워요. A 플러스 C보다 가벼워요. A 플러스 C가 더 무겁죠. 그죠? 내려가는 쪽이 무거운 거니까 이쪽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쪽이 더 무거운 거예요. 여기도 이쪽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쪽이 더 무거운 겁니다. 자, 그래 놓고 봤을 때 이제 이쪽 부등식과 이쪽 부등식에서 부등식의 성질 중에서 얘기했던 뭔가 양쪽에 같은 걸 빼주려고 합니다. 여기서 같은 건 바로 이거예요. 자, D 플러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B. 자, 이렇게 빼주려고 합니다. 여기는 A 플러스 C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죠? 이렇게 빼주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쪽에 있는 이 A 플러스 B가 뭐랑 같습니까? C 플러스 D랑 같아요. 그죠? 어디? A 플러스 B와 C 플러스 D는 서로 같기 때문에 우리 여기 이쪽에 있는 A 플러스 B를 C 플러스 D로 괄호 안에 있는 걸 대신 바꿔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자, 좌변은 D 플러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C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B와 요 B와 요 B는 사라지고 요 C와 요 C도 사라지죠. 그죠? 부호가 서로 반대니까. 그러면 좌변은 D-A가 되고 우변은 A-D가 됩니다. 야, 이렇게 됐네. 자, 이걸 보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부등식을 이용하면 마이너스인 것을 이쪽으로 이용하고 여기 마이너스인 것을 반대편으로 보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D 플러스 D가 되고 이쪽은 A 플러스 A가 됩니다. 그래서 이 D는 이 A가 되니까 양변을 2로 나누면 D보다 A가 무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2번과 1번을 이용하면 이런 성질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번도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바로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해요. 결정을.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부등식에 우리가 지금 A 플러스 B하고 C 플러스 D하고 합이 서로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같은 것을 이렇게 양변에 이걸 빼주는데 같은 것을 빼줘도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B 대신 C 플러스 D를 대신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사용하긴 했는데 이 조건이 그냥 단순히 그냥 A랑 B랑 더하고 C랑 D랑 더한 것이 같다라는 조건으로 생각해도 되지만 A 플러스 B하고 C 플러스 D랑 같은데 이것을 양변을 2로 이렇게 나눠보면요. 양변을 2로 나눠보면 요게 바로 뭐냐면 A와 B의 평균이에요. 평균. A와 B를 더해서 반나눈 가운데 얘는 중학교 1학년에 배웠던 수직선에서 보면 중점이라는 거예요. 중점. 가운데 있는 점이라는 거죠. 그죠? C와 D의 중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점. 중점.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A와 B의 가운데와 C와 D의 가운데가 같다는 뜻인데 수직선을 그려보면 이런 의미가 있죠. 우선 4번을 그려보면 C와 D가 이런 관계예요. 자, 이쪽으로 갈수록 무겁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D가 더 크죠. 그죠? 이 4번 조건을 가지고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C와 D의 가운데가 어디겠어요? 여기죠? 그런데 A와 D의 가운데도 여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A와 D의 가운데가 여기인데 요 성질을 보면 A가 D보다 무거우니까 이쪽에 A가 있게 되고 그러면 가운데가 여기가 되기 위해서는 B도 이렇게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야 중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B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BC, D, A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에 무거운 친구부터 나열하라 그랬으니까 실제로 답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A가 제일 무겁고 그 다음은 D, 그 다음은 C, 그 다음은 B 이렇게 되고 무거우니까 뭐 부등호를 이렇게 적어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게가 정해진다라는 거죠. 그럼 3번 조건은 뭐냐? 그냥 뭐 3번은 다른 조건으로 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문제는 이 부분이 없어도 지금처럼 풀 수 있는 거죠. 그죠? 설명이 좀 길었나요?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둘이 같다는 조건과 한 명만 구별되는 이 조건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첫 번째 조건에서 보면 이게 첫 번째 그림이죠. 이게 두 번째 그림에다 번호를 붙여놔야 되겠어. 3번 그림, 4번 그림. 자, 1번 그림에서 A 플러스 B와 C 플러스 D가 같다라는 것을 A, B와 C, D가 합이 서로 같다라는 개념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이것을 반 나누면 중점이 같다라는 의미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에 있는 조건 B 플러스 D와 A 플러스 C를 봤을 때 A 플러스 C가 더 무거운데 양쪽에서 A 플러스 B를 빼야 되는데 C 플러스 D를 빼보자 이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A 플러스 B하고 C 플러스 D가 서로 같으니까
좌변과 우변에서 양쪽에 똑같이 이렇게 빼주면 부등식이 변하지 않는다. 같은 수를 뺐으니까. 그럼 여기는 D-A가 되고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여기는 C가 사라지면서 A-D가 된다. 그래서 2A는 2D보다 크기 때문에 A가 D보다 더 무겁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다시 생각을 해보면 A 플러스 B와 C 플러스 D가 같다는 것은 이 2로 나눠보면 그것이 중점을 의미하는데 A와 B의 가운데와 C와 D의 가운데가 같다라는 뜻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수직선 위에 표현해보면 자 4번의 내용을 요 내용을 적용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C가 작으니까 C가 왼쪽에 있고 D가 오른쪽에 있어요. 이게 수직선이야. 이쪽으로 갈수록 큰 거예요. 자 C가 왼쪽에 D가 오른쪽에 있는데 A는 D보다 더 큰 쪽에 있다. A가. 그런데 이 조건은 C와 D의 가운데와 A와 B의 가운데가 같은데 그러면 A와 B의 가운데는 B는 이쪽으로 B만큼 떨어져야 돼. A만큼 떨어져야 되니까 여기에 B가 존재해서 결국은 순서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자, 3번 조건은 뭔가 다른 사실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뭐 수학 문제에서 조건이 많으면 사실은 문제는 점점 더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3번 조건을 이용해서. 3번 조건은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지 한번 볼까? 자, 3번 A 플러스 D가 더 크대요. B 플러스 C보다. 여기에서 A 플러스 B와 C 플러스 D를 이렇게 또 빼볼게요. 같은 수를 빼는 거니까.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죠. 여기는 D-B가 되고 여기는 B-D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D는 이 B보다 크니까 D가 B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D가 B보다 크다는 얘기는 D 이렇게 성질이 있는 거네. 그치? D가 B보다 작으니까 이 D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D가 있으면 여기에 B가 있어야 되고 이쪽에 B가 있으면 여기에 A가 있어야 되죠. 얘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네요. 문제를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이 2번은 좀 더 구체적인 성질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면 되니까 3번 조건은 사실은 필요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을 봅시다. 두 번째 질문. 자, 이 두 번째 질문은 이 학생이 거의 다 풀었어요. 거의 다 풀었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이 부분을 이 학생이 적어 놓은 걸로 봐서 거의 다 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약간 착각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착각을 한 게 아니지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0이 아닌 두수 A, B에 대해서 별표의 계산을 A와 B의 별표의 계산을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요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방법 뭐냐? 두수의 부호가 다를 때 요 별표의 앞뒤에 있는 숫자의 부호가 다를 때 별표의 앞뒤에 있는 이 숫자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요렇게 계산하고 이 부호가 같을 때는 요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한다. 라는 약속인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걸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별표를 보니까 3과 Y의 관계야. 그러면 3하고 Y가 하고 그게 둘이 부호가 같을까 다를까라는 거를 그냥 비교하면 되는데 그걸 지금 X와 Y하고 여기 X와 Y하고 이제 바라보게 되니까 이게 뭔가 해결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렇게 범위를 정했으면은 그냥 바로 할 수 있죠. 자, 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를 이쪽에다 써봅시다. 1번. X와 Y의 곱이 0보다 클 때.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X와 Y의 부호가 같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문제는 X와 Y의 부호가 같을 때 연립방정식을 풀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부호가 같다는 얘기는 근데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X가 양수고 Y도 양수일 때 또는 두 번째 X가 음수고 Y도 음수일 때 이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X가 양수, Y도 양수일 때 이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자, y가 양수니까 이 3이랑 부호가 같아요. 3은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양수기 때문에 두 수의 곱이 양수가 되고 바로 요걸 가지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 마이너스 요거는 뭐냐 하면 뒤에 거에다가 앞에 거의 2배를 빼는 거예요. 뒤에 거 y에서 앞에 거 3의 2배 6을 이렇게 빼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5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식을 더 간단히 하면 x 마이너스 y는 이게 플러스 6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 돼서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식을 찾을 수 있죠. 그죠? 첫 번째 이런 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요 x가 양수였거든요. 요 조건에서 x가 양수. 그럼 마이너스 2는 음수잖아요. 마이너스 2는 음수니까 양수와 음수 이 둘을 곱하면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요 앞부분은 요걸 이용해서 계산해야 돼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 다음에 3을 더해준다. x에서 마이너스 2를 뺀 다음에 3을 더해준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2y를 또 더해줘야 되네요. 그죠? 2y를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 마이너스 x 플러스 2y에다가 여기 5니까 2y는 3이라는 이렇게 두 번째 식이 나오는 거네. 그죠? 요 두 개를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그죠? 자, 여기 밑에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쓴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빼버리면 3y는 4가 돼서 y는 3분의 4인데 y가 3분의 4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죠. 그죠? 그래서 얘는 가능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y에다가 3분의 4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플러스 3분의 4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4가 되고 요것은 3분의 1이라는 양수가 또 됩니다. 얘도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요게 답이 될 수 있지. x는 3분의 1, y는 3분의 4 이렇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이것은 이 부호가 xy의 곱이 양수일 때 둘 다 양수일 때 한 거고 둘 다 음수일 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음수인 경우도 풀어봐야 됩니다. 둘 다 음수인 경우는 요 색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둘 다 음수인 경우.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냐면 여기 식에서 제가 지금 지우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둘 다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 연립방정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식에서 요 y가 음수기 때문에 얘네 둘이 부호가 달라요. 그래서 부호가 다르면은 이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x-에 요 안에 있는 것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y 그리고 플러스 3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5. 그러니까 이 식은 x 플러스 y는 11이라는 식이 돼요. 이렇게. 그죠? 두 번째. 자, 요 x가 음수기 때문에 얘네 음수라서 곱이 양수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거는 요 식을 가지고 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거 마이너스 2에다가 다시 앞에 거 x의 2배를 빼주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플러스 2y가 이 뒤에 붙어 있네요. 그리고 8 이렇게 돼서 요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y는 10이 되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요 두 번째 식이 되네요. 그래서 얘와 얘를 연립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근데 이 두 식은 더해버리면 2x는 더하면 얼마죠? 6이네요. 그래서 x는 3이라는 음수가 나오는데 이건 이 조건에 맞지 않아요. 따라서 얘는 여기서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 부분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 부호가 다른 경우도 똑같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곱이 음수인 경우에는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방법이 똑같습니다. 식이 아마 크로스로 연결될 것 같아요. 자, 부호가 반대인 경우를 했으니까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하는 방식이거나 또는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하는 방식 그렇게 해서 다른 답이 2번에서는 다른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또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첫 번째 한 것을 열심히 한 2번, 3번 정도 보면 충분히 2번 문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한 학생 너무 고맙고요. 이 학생 이름이 신지영 학생이었나? 블랙라벨 책이 상당히 어렵고 제가 주장하는 공부 방식에 아주 부합하는 거죠. 물론 책 자체가 완벽히 뭐 좋다라는 것보다는 뭐 시중에 또 다른 좋은 문제집이 없잖아요. 이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집이, 그지? 어려운 문제까지 푸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사고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전돼요. 그래서 그냥 시중에 있는 뭐 센수학이나 무슨 뭐 개념 유형 뭐 이런 거 유형만 나와 있는 책만 보지 말고 심화 문제도 같이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선행만 많이 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선행보다는 심화가 먼저고 심화까지 하면서 선행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심화를 하지 않으면서 선행만 하면서 진도만 쭉쭉 빼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요. 그때까지 쌓여야 될 사고력과 창의력이 크지 않아서 결국은 나중에 힘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선행만 쭉 했다. 중학교 3학년 심지어는 뭐 고등학교까지 공부했다. 그래도 거기에 준하는 사고력과 창의력이 또 문제 해결 능력이 발전되지 않기 때문에 심화 문제를 다뤄보지 않은 채로 기본 문제만 하면 내신 성적 유지하기도 벅찹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그리고 이 심화 문제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가서 성적이 어느 한순간 무너지기 쉬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신재현 학생 공부하는 방식이 아주 잘 맞으니까 그대로 계속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해줘서 고맙고요. 아마 그 신재현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해주니까 제가 이런 얘기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 그냥 생뚱맞게 혼자서 막 주절주절 떠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질문해주니까 제가 거기에 걸맞는 대답을 하게 되고, 다른 학생들도 야, 이렇게 쉬운 것까지 질문해야 되나 싶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쉬운 걸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욕먹지 않을까? 아, 욕을 먹어도 해야지. 내가 모르는데. 그지? 그리고 욕하는 선생님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많지 않을, 야단치는 사람. 너 이것도 몰라? 이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정도는 들어도 돼. 너무, 야, 선생님이 뭐 이것도 몰라요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그러면 안 가르쳐 주면 그 선생님 문제가 있지. 이것도 몰라요 하면서도 가르쳐 줘야지, 선생님은. 선생님은 최소한 학생들한테는 그래야 돼. 야, 너 이것도 모르냐? 너 이거 중학교 2학년에 배운 거야. 너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하지만 애들도 잊어버릴 수 있잖아. 그럼 가르쳐 줘야지. 그냥 그 얘기만 하고 너 1학년 거 가서 다시 공부해 이렇게 던지면 안 되죠. 선생님은 가르쳐 줘야지. 저는 가르쳐 줄게요. 이것도 못해 할 수는 있어요. 너 이것도 못해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잘 안 할게요. 안 할게요. 그러니까 질문하세요. 아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그럼 여러분들이 몇 학년인지 말하지 마. 몇 학년인지 말하지 말고 그냥 질문하면 되잖아. 그럼 내가 거기에 이것도 몰라야 할 일이 없지. 그지? 그냥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